다시 조국 정국.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도 관여했다 이렇게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새롭게 불거진 논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그때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광철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광철 행정관이 다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것이 윤대진 법무부 감찰국장을 통해서 봉욱 전 대검 당시 차장 검사에게 전달돼 승인이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봉욱 차장 그리고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재 변호사님, 예. 일단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동아일보 취재 결과인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국 전 장관은 두 가지 사건에서 모두 범죄 혐의에 이제 연루되는 셈입니다. 먼저 이전에 이제 지금 2019년 3월 23일 날 이루어졌던 불법 출국 금지 당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과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이미 기소가 돼 있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는 최근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현재까지 나온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국 전 장관은 이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불법 출국 금지 당시에도 개입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3월 23일 날 보면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긴급 출국 금지를 하려면 수사기관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검사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규원 검사가 요청했듯이 대검 라인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에게 요청을 하니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제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의혹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긴급 출국 금지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을 남용해서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대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압력 행사에서 출국 금지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 대상은 거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봉욱 전 차장 부인하고 있지만 아무튼 대검 라인 누군가를 통해서든 압력이 행사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사 외압 부분도 그거는 뭐 지금 이미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례와 동일하게 어쨌든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안양지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역시도 직권남용죄 혐의를 피할 수가 없겠죠. 네. 실제로 이 보도가 있기 전 이규원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차장의 지시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차장님과 그 법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그 긴급 출금 요청서를 발송을 했던 거고요. 검사로서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업무에 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서 본건을 한 거고 독단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본건 행위를 한 게 아닌 게 분명히 맞고요. 그 이규원 검사가 뭐 이광철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뭔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네, 이에 대해 봉욱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 전 수석이 처음에 민정수석에 이제 임명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사지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했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는 그 기구가 또 민정수석이
실제로 검찰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에 첫 번째 민정수석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왜냐하면 그동안 민정수석은 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파격적인 데다가 본인이 교수 출신 한 이유가 결국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그 명목으로 이제 본인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따져보면 지금 유재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에 전부 다 이제 개입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불법적인 출금 당시에 그러니까 이 허위로 기재된 이제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해서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가 본인이 이제 대검 감찰부로부터 이 안양지청에 지금 이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만들어서 했다는 혐의로 해서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 내가 6월 달에 지금 미국에 연수를 가는데 이거 수사받으면 못 간다. 그래서 자기의 사시동기인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이 사실을 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국장 등등을 통해서 사건 자체를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한 겁니다. 즉 수사방해 혐의가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수사방해한 혐의, 이게 지금 이제 경소장에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불가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대검에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공소장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수사 외압 논란인데요.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기소된 상황인데 당시에도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차기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둘 다 윤대진 검찰총장에게 이 수사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다.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던 안양지청 수사팀에게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인데 여기에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박범계 장관이 이 공소장이 과연 어떻게 네. 유출됐느냐 이걸 조사해라 라고 한 것 자체가 네. 박 장관이 오히려 이제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또 강조했던 바도 있습니다.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민감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검찰이 어쨌든 공소장에 기입한 그림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예. 매우 복잡한 문제로 보이잖아요. 아까 이제 유재하 변호사께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냐? 김학의 전 차관이에요. 예. 피해자는 민간인 신분인데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나의 출국을 막았다. 그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교도소에 있어요. 예. 뇌물 혐의입니다. 징역 예. 2년. 근데 물론 그 전에 별장 성접대로 나라가 시끄러웠고 혐의를 받았는데 이거는 무혐의예요. 예. 왜?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이에요. 자, 동영상을 본 많은 국민들이 저 동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보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그 당시에 저 동영상 속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 김학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다 넘겨버려서 성범죄 혐의는 지금 무혐의가 돼 있는 거예요. 처벌도 네. 못해요. 예. 다 지났으니까. 검찰은 이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김학의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 맞는데 출국을 금지한 것이 자 위법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사안에 범죄 피해자는 김학의라는 한 인물이고 예. 그리고 이것을 왜 국민들의 알 권리로 이 복잡한 절차로 당시 많은 국민들을 뉴스로 보면서 출국 금지 잘했다. 못 나가게 잡았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절차가 위법이네요. 예. 그러면은 죄를 물으라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조국 전 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 시절입니다. 예.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규원 검사가 누군지 국민들이 알지도 못했고 윤대진 차장검사가 검찰국장이었죠. 당시에는
봉욱 차장검사가 연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법무부 라인으로 출금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대검 라인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다투는 거예요. 예. 이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국민들이 또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 알 권리 차원의 사건이냐. 저는 기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크게 부각될 사건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박범계 장관은 이게 또 정권 차원의 뭐 비리로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뭐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박범계 당시 야당 의원은 이렇게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변호사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이번에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박범계 장관은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내로남불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박범계 장관이 지금 뭐 감찰을 하겠다,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법무부 훈령에 있습니다. 예. 법무부 훈령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든 훈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소 제기 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이성윤 지검장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소가 이루어졌잖아요. 공소 제기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 필요가 있으면 충분히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개의 방식도 뭐 이제 검찰에서 지정한 전문 공보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보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제한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민에게 과연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이냐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국민에게 당연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되는 법무부와 검찰이 개입돼 있고 그 법무부와 검찰을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지휘하듯이 해서 양쪽을 연결시켜서 한 사람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시킨 의혹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제가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혐의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은 적법 절차 원칙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와대, 법무부, 검찰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한 이런 비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알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제가 지난번 저희 토요 랭킹쇼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 이런 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문정 대검 그 감찰정책연구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네.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 내부에 있었던 어떤 감찰 사실을 혐의 관련된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까지 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는 전혀 어떤 감찰을 착수하지 않고 예. 이제 이성윤 지검장 공수안건에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조금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의심을 지우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 사건을 국민이 알 만큼 중대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지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수사 무마에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과 검찰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도둑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번 욕보여주겠다는 것 이상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선배 검사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김영배 최고위원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선배 검사의 말씀으로 내 말을 마치겠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 발언이 알고 봤더니 2016년 11월에 12월쯤인가요? 윤석열 전 그렇죠. 검찰총장이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장일 때 한 얘기를 그대로 돌려준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내내 추미애, 윤석열, 추윤 갈등 얘기가 있었었는데 두 사람 다 물러나면서 이제 좀 더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 검찰과 여권이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배 의원 이야기나 지금 여권의 전반적인 생각이 보면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이제 이 경계 사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김학이라는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 절차는 위법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1966년도에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납치와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간범이 잡혀서 정말 흉악범이죠. 근데 이 강간범이 나중에 무죄가 돼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강간범과 납치범을 조사할 때 변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거는 위법한 수사다라고 해서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게 바로 미란다 원칙입니다. 즉 체포된 당시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이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게 바로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무슨 저 사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무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법치국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라면 그 목적은 조각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이 그걸 대표하는 사건이에요. 자, 김학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성접대하고 등등 했다는 거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무죄 받았냐면 일단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 검찰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또 이것 또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다른 뇌물죄로 해서 이제 기소가 돼서 지금 2심에서 2년 6개월 선고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면 조국 전 장관 이 양반이 바로 형법 전공한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전부 다 법을 전공한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긴급 출금을 할 때는 절차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 당시에 박상기 법무장관 등등을 보면 그냥 허위로 기재된 허위 사건보로 기재된 그 출국 금지 서류를 가지고 출국 금지를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걸 또 수사하니까 수사를 전부 다 막았던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복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무부가 왜 있죠? 검찰이 왜 있습니까? 법무부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것들을 실현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국가의 기구인데, 이 검찰이 어떤 보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처벌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검찰의 행동을 보면 법에 있는 것대로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이걸 무슨 뭐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것 자체도 예전에 본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도에 국정농단 사건 할 때는 다 박수치고 다 그때는 뭐 피해사실 공포하더라도 다 정의를 위한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사건은 무죄가 아닌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였는데요. 박성재 MBC 사장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지지 집회를 옹호하고 보수진영 집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마시간 사람들이 뭐 주장하는 종교적 어떤 게 돼가지고 하는 집회를 1대1로 이렇게 보도하면서 뭐 민심이 찢겨졌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공영방송 역할인가? 저는 이런 화두를 끊임없이 우리 사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표현들이 상당히 자극적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예를 들면 사적인 모임, 뭐 친구들과 술자리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또는 뭐 친한 사원들과의 뭐 차담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저런 이제 좀 격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본인의 정치 성향이나 입장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보도를 하는 방송사잖아요. 네. 예. 언론사. 우리가 항상 엄정 중립, 심지어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건 너무 입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의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박성재 MBC 사장은 당시 조국 전 장관 수호 집회를 두고도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도 좀 감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기자 생활 26년 했는데 뭐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수많은 집회를 뭐 하시죠.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네. 이런 거 다 봤잖아요. 네. 100만 정도 되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대충 있었습니다. 느낌 있죠. 네. 딱 보니까 $100만짜리. 그 정도 된다. 100만짜리다. 저런 생각을 한 거죠.
조금 전 최영일 평론가도 지적해 주셨지만 공영방송 사장이 집회를 딱 보니까 100만이다. 이런 발언을 역시 뭐 TBS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공영성 있는 방송에 나와서 똑같이 했는데 그런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할 때, 집회할 때 몇 사람이 모였냐? 이제 안에 데스크가 물어보면, 예. 글쎄요, 뭐 대충 얼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좀 질타를 받습니다.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평방미터 안에 몇 명이 예. 모일 수 있고, 그게 전체 이제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찰한테 묻습니다. 자, 그렇죠.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을 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경찰 추산은 얼마고, 집회 주최 측 추산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도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교통방송하고 MBC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공영방송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이제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죠.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본인은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학계에서. 자, 그러면 광화문 집회 나왔던 분들은 이상한 분이다?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러고 또 기자들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물론 검찰개혁 집회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주장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게 언론의 사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기는 이상한 사람이고 여기는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이건 언론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어떤 한편에서 주장하는 그런 방송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영방송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좀 박성재 사장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이제 MBC는 일단 공영방송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장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밑에 있는 기자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좀 더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